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날씨에 하루하루 기분이 참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성부 시인의 시 봄이라는 시로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이성부 시인은 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 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스리랑카에 다녀오느라 너무 오래 지금 방송을 쉬었어요. 한 벌써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가기 전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방송을 빼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제가 막상 그 방송을 찍으러 가 보니까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못 찍었는데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빨리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를 전체 다 완독할 수 있도록 방송을 부지런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에 제가 떠날 때만 하더라도 2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었죠. 날씨도 일교차도 심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와 보니까 와, 온갖 꽃들이 다 한꺼번에 피어 있더라고요. 뭐 벚꽃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금 라일락까지 피어서 저희 동네에는 제가 강아지 랑카를 데리고 산책할 때면 그 라일락 향기에 제가 물씬 취하게 될 만큼 정말 어느새 봄이 훌쩍 다가와 있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날씨에 하루하루 기분이 참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성부 시인의 시 봄이라는 시로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이성부 시인은 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이렇게 시를 시작하는데 한겨울의 강추위 속에서 봄이라는 게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유튜브에도 그런 봄이 올 날을 기대하며 오늘 그 트링코말리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트링코말리는 이 자프나 최북단에서 벗어나 이 동부 해안을 따라 요즘에 동쪽에 있는 커다란 항구 도시예요. 이 트링코말리라는 곳은 정말 가볼 만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손꼽는 곳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트링코말리가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갔을 때도 트링코말리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즌이 아니어서 지금은 가도 파도가 너무 세차고 이렇게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는 시즌이라 혹시 겨울 한 8월에서 9월쯤에 다시 스리랑카를 갈 일이 있다면 제가 트링코말리에 가서 꼭 트링코말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 트링코말리는 벵골만에 인접해 있어서 일찍부터 서남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해안 풍경이 아름답기로도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심지어 어떤 호사가들은 이 트링코말리를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또는 호주의 시드니와 묶어서 세계 3대 항구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항구 도시의 그 화려한 불빛이나 그 불빛이 비친 바다의 몽환적인 풍경을 상상한다면 좀 스리랑카랑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트링코말리는 그 트링코말리 날 것 그대로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독특한 특색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래도 트링코말리의 남단 그쪽에는 이제 남단에는 아주 커다랗게 그 유선형을 이루고 있는 만이 있는데 그 만의 이름을 코디아르 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코디아르 베이에서 동쪽을 향해서 움푹 팬 커다란 만 안으로 아침 햇살이 쫙 밀려드는 그 풍경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트링코말리의 풍경이 압도적임은 그곳에 가서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트린코말리는 동부 계절풍의 영향으로 몬순기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곧 트린코말리 시즌이 다가올 텐데요. 몬순기에는 하늘의 그 맑은 하늘을 보기도 좀 어렵고 또 파도가 잔잔한 바다의 풍경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 몬순이 지나고 나면 트린코말리의 바다처럼 그렇게 새파란 바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트린코말리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트린코말리에서 한 20여 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그 파라위 두파타, 이게 스리랑카어로 비둘기 섬이라는 뜻인데요. 파라위 두파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 파라위 두파타를 통틀어서 이 트린코말리와 닐라웰리 비치 이 부근이 그 산호의 섬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시즌 때 시즌이 닥쳐왔을 때 트린코말리에 가면 뭐 트린코말리에서는 뭐 서핑뿐만 아니라 고래 투어 그리고 산호섬을 돌아보면서 스노클링 또 뭐 있죠? 그렇게 깊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까지 매우 성행하는 정말 관광의 핵심 지역입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근데 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코디아르만의 그 아침 햇살 풍경을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까진 저도 그 풍경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꼭 가서 저도 죽기 전에 코디아르 베이의 아침 햇살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트린코말리가 유명한 건 그 일출의 명장면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스리랑카인들은 불교도와 힌두교도를 불문하고 그 트린코말리를 종교적으로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트린코말리에 굉장히 유명한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의 이름은 코네스와람이라고 불리는 사원이고 이 사원은 불교 사원은 아니고 힌두교 사원인데요. 이 사원이 그 트린코말리에서 가장 높은 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스와미락이라고 하는 곳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그 외에 자프나에도 포트가 있었잖아요. 이 트린코말리에도 포트가 있어요. 처음에 포르투갈이 이 스리랑카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성체를 세운 곳이 갈레 포트이고 그 다음이 이 트린코말리의 포트인데 지금도 가시면 그 트린코말리에서 그 포르투갈이 세워놓은 그 포르투갈의 성체 포트를 그 한눈에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그 코네스와랑 코빌이라는 힌두교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사원까지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답고 마치 비밀의 화원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랗고 수명이 아주 오래된 그런 나무들로 한가득이고요. 또 그 나무들 아래에서는 사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을 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요새를 세우면서 이 코네스와랑 코빌에는 참 슬픈 역사가 시작됐답니다. 프레드릭 성체라 불리는 이 요새는 1505년부터 시작된 스리랑카를 향한 열강의 야욕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호소하는 고발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16세기 초에는 포르투갈이 스리랑카를 네덜란드에게 자기네 맘대로 내어주더니 또 급기야 19세기 초에는 영국이 스리랑카를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답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 36년도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스리랑카는 440여 년을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쓴 침을 삼켰다 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요. 제가 스리랑카주의자가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동병상련 때문일 건데요. 자프나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이 5.18이라는 중요한 숫자를 기억하는 나라, 그리고 27년의 내전을 겪은 나라, 게다가
440여 년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며 저항한 나라. 어찌 보면 스리랑카 앞에서 우리가 겪은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그런 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랍니다. 그럼 코네스와랑 코빌로 올라가 볼까요? 코빌은 힌두교에서 사원을 부르는 말이에요. 코빌이 스와미락, 즉 이곳이 아마 트링코말리에선 해발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스와미락이 해안가에 있으니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성마리아 성당의 풍경을 한번 바라보고 트링코말리의 날 것 그대로의 바닷가를 따라 걷다가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초소 몇 개를 지나면 그때 드디어 프레드릭이라고 쓰인 성체의 입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비밀의 화원을 지나는 것처럼 거대한 보리수 나무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로는 아주 크고 작은 사슴의 무리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풀밭을 지나가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게 돼요. 제가 참 변덕스럽네요. 아니 금방 식민지 역사 어쩌고 막 이러면서 슬픈 척 하더니 금세 이 풍경에 제가 한눈을 팔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여행자의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요. 뭐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눈에 담고 기억해 두려 하는 그런 좀 독특한 습성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코네스와람 코빌로 가는 도중 또 불교 사원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웬만한 관광객이라면 굳이 길을 꺾어서 그쪽으로 가보진 않겠죠? 그런데 또 호기심 대마왕 저 스리랑카 주기자 고 작가는요. 그곳을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원을 저도 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원은 코네스와랑 코빌만큼 명성이 뭐 대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거대한 석가의 석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잠깐 곁을 내어준 그 파란 하늘 아래 거대한 석상이 하얀색 석상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진주빛처럼 아름답게 빛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규모가 크진 않아서 잠깐 돌아보고 그곳을 나와서 다시 코네스와람으로 가는 길을 재촉해 봅니다. 약간의 경사가 진 언덕을 오르며 숨이 찰까 말까 하는 순간 드디어 저 위쪽으로 새파란 하늘빛을 닮은 시바의 신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고프람. 고프람은 힌두교의 어떤 탑 힌두교 사원의 일종인데 이렇게 왜 힌두교의 다양한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 신상들을 위에다 막 얹어놓은 되게 복잡하게 생긴 힌두교의 탑 이름이에요. 그 고프람을 지나가면요. 그 뭐 고프람 위에서 보면은 가네샤부터 시작해서 무르간 뭐 또는 시바가 타고 다니는 소를 난디라고 하는 신으로도 모시는데 난디를 비롯하여 원숭이, 하누만 신이라고 하죠. 원숭이부터 또 심지어 저는 어떤 고프람 위에서는 성모 마리아 상을 본 적도 있어요. 모든 신들을 다 모시는 게 이 고프람인 것 같은데 이 고프람을 지나면 드디어 코네스와랑 코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빌 안에 들어갈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카메라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는 모든 사원들을 들어갈 때 반바지나 민소매 차림은 금지이기 때문에 항상 긴팔이나 또는 뭐 스카프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드러난 다리나 어깨를 좀 감추고 들어가시는 게 스리랑카의 사원을 방문하는 예의이니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원의 내부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게 사실 왜냐면 그 사원이 원래는 그 현재 있는 사원 규모의 3배였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사원이 그 3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식민지 역사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포르투갈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그 힌두교 사원 안에 있던 수많은 성물을
깨부수고 그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원의 벽들을 뽑아 무너뜨리고 또 사원을 떠받치고 있던 수많은 수천 개의 기둥과 성벽을 뽑아다가 프레드릭 성체의 자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이렇게 그 제국주의와 식민지 이 야만의 시대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린 예를 제가 그곳에서 눈앞에 목도하고 말았던 거죠. 왜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죠?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요. 어쩌면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본이 감당하지도 못할 거대한 몸집으로 스리랑카나 우리나라와 같이 유서 깊은 나라를 점령하고 또 그 육중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녀석에겐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나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또 파괴해버린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같은 존재였을지도요. 물론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에겐 지금도 정말 많은 부분을 희생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스리랑카의 이야기가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조금 어두웠지만요. 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고 한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것 같아요. 어디서 또 스리랑카의 아픈 이야기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음 장은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양지로 떠나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비 두파타, 아름다운 비둘기의 섬, 산호로도 유명한 섬으로 떠나볼 건데요. 바다거북과 검은 상어와 산호 이런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오늘은 봄을 맞이한 설렘으로 이성부의 시 봄, 그 나머지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네, 이성부의 시 봄이었고요. 오늘도 저의 스리랑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